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선희입니다. 11월 10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MSCI 반기 리뷰입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인데요. 1천여 개 이상의 외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MSCI 지수는 1년에 4번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마다 지수 산출에 들어가는 종목을 일부 교체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가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내 증시에서는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두산중공업 등이 MSCI 주가지수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 대상 3차 제재심의위원회 재개입니다. 지난 5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제재 수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한화솔루션, 제주항공, CJ제일제당 등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에셋 어드바이저의 공모 청약입니다. 이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업체인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확정 공모가는 7,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호재에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9시 24분경 1,727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시총이 2,000조를 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화이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고 이 뉴욕 증시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에서 희소식을 전한 건데요. 화이자에서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90%의 감염 예방률을 보였다는 예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90%라는 수치는요,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이번 이 임상 3상 시험 결과라는 점에서 조만간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FDA를 비롯해서 신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각국의 보건규제당국에 조만간 백신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다양한 종목들이 주가의 폭등을 일으켰는데요. 화이자는 장중에 9%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여행업부터 시작해서 소매업과 은행과 같은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뉴욕 증시의 흐름처럼 국내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11월 6일부터 화이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6일에도 장중 상한가에 직행했고요. 어제 역시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6,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화이자 백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매수 물량이 크게 몰렸고요. 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또 함께 주목을 받는 종목이 바로 제일약품이죠. 이 제일약품의 회사 대표가 한국 화이자제약 부사장 출신이고요. 또 화이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약품도 KPX 생명과학과 비슷하게 11월 6일부터 화이자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 상승하면서 10만 원대를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원풍물산도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원풍물산에서 지분을 투자한 미국의 렐마다가 화이자 출신 신약 임상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풍물산은 지난 2007년 렐마다와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꾸준히 렐마다의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그 결과 9월 기준으로 원풍물산의 렐마다 지분 비율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원풍물산은 장중에 25%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짚어드린 적이 있었지만 백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신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보관 미흡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에 대해 백신을 보관하고 또 냉동고를 개발하고 있는 일신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에서 개발한 냉동고는 세포조직과 DNA, RNA, 단백질 등의 시료를 영하 80도 이하로 보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로 유통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오늘 일신바이오도 장중에 26% 넘게 상승했고요. 대한과학 역시 초저온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을까요? 앞선 뉴욕 증시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여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여행주인 노랑풍선과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와 인터파크 등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TA항공, 진에어와 제주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대한항공은 또 다른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 백신이 최종 승인이 되고 백신 소송이 개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백신을 실어 나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온도 관리를 위해서 화물터미널의 온도 조절 시설, 그리고 입고량에 따른 온도 변화, 정전 등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인증을 받은 항공사입니다. 현재 이 인증을 받은 항공사는 전 세계 18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극소수의 항공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에서는 백신 수송 전담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항공 운항 수요 증가는 또다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유가 수요 침체로 유가가 최악의 상황을 겪어왔는데요. 간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5% 폭등한 40.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유주인 S-오일과 GS, 흥구석유 등과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서 면세주와 엔터주들도 백신 개발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과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에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터주들도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에 빅히트는 장중에 5% 넘게 상승했고요. SM과 YG, JYP 모두 장중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겠고요. 그럼 진단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에 시즌이나 수젠텍, 랩지노믹스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진단키트주 말고도 화이자 호재에 역행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누리던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나홀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동일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복귀 기대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기술주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카카오는 장중에 4% 넘게 하락했고요. 네이버는 5%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지방 확산세에 대한 우려를 미리 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이자에서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